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을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교육 프리미엄, 교통 프리미엄, 심지어는 자연환경 프리미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기 벅차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고가 도와드리려고요. 프리미엄 많은 곳으로 떠나볼게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꼼꼼하게 시장 분위기 체크 도와주시는 분이죠. UNS 하우징 신경철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 방문과 소개되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077-6357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어김없이 투자 공부부터 해볼게요. 오늘 어떤 공부 시켜주실 건가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팩트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유동성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설 지나고 이제 부자들 어떤 부자들이냐면 이제 자산 규모가 한 500억 이상 되는 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올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떠냐라고 이제 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매도할 생각이 있냐라고 다시 질문 바꿨더니 그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자, 일단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질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비 타당성, 이제 면제된 사업들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의 사업이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았는데요.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잘 되지 않으시면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여서 욕을 많이 먹었던 4대강 사업이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것도 예타 면제를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그게 총 보면 22조 5천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4대강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24조 규모가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고 이게 유동성 확대인데 뭐 이런 이제 토목공사를 통한 이제 양적 완화겠죠. 뭐 이게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뭐 다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동성 확대가 비단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따른 토지 보상 규모도 거의 역대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22조, 최소 22조 규모에서 24조까지 올해 단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2020년, 21년, 23년 계속해서 이렇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많은 화폐가 풀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5월이 되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거의 10% 이상 이제 확대돼서 될 것들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또 인상이 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가가 상승하는 거가 되겠죠.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것도 고스란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 앞에 단기적이 아니라 먼 미래, 장기를 내다보게 보면 결국은 부동산이 결국은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자체를 금리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느꼈던 시그널은 금리를 어떻게든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다가 이제는 시그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유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동산 전망을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와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공부 함께 해봤고요. 현장 나오시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더 현명할지 방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돈 되는 서울 초록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유재성, 신경철, 신규철 강사가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시고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에 대해서 듣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가보시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진행됩니다.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시길 바랄게요. 투자 안목 좀 쌓이셨나요? 기세를 몰아서 생생한 현장으로도 떠나볼게요.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복층형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2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3층,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구성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5,5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2,1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2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가양동에서 출발을 하네요. 부 대표님, 입지 개발 호재 궁금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마곡 지구에 있는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도보로 제 3분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 되겠습니다. 이 마곡 지구가 초장기에는 오피스텔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 기업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 공실이 좀 많았었는데 10% 정도 이제 입주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공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이고 특히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9호선, 황금 라인 9호선을 끼고 있고 한강 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위치가 더 좋은 오피스텔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입주한 기업들이 이제 마곡지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 인구가 16만 5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기업들은 그냥 시시한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입주를 속속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무르는 사람들의 이직률이 높지 않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입자들의 정주의식, 즉, 그러니까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정주에서 머무르고 그 90%의 또 다른 기업들이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안에 들어가 있죠. 그 공항하고 가까워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이제 해외에다가 이렇게 선보이려는 것들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오늘인 것 같아요. 그 2대 서울병원이 오늘 개원을 해서 이제 이제 주변에 상주 인구 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요. 뭐 특히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그다음에 이 매물이 있는 길 딱 건너면 뭐 CJ에서 이제 연구 개발 단지를 19개 동으로 강서구청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도 공실률이 거의 제로 가까운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2021년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는 것을 필두로 하여 2023년에는 서부광역철도가 개통이 되고요. 이랬을 때 주변 교통 인프라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러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그 월세는 잘 받을 수 있지만 시세 차익까지는 기대하기가 별로 어렵다. 뭐 이렇지만
그 마곡지구 안에 있는 이미 분양이 되어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매물들을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즘은 이제 잘 되어 있어서 분양가와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었다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마곡 아직 10%밖에 입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매물이라고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대표님의 원픽은 강서구였습니다. 게다가 이대 서울병원이 개관을 또 했다고 하니까요. 생활 편익성도 올라가겠어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대로변에 있는 이제 그 대단히 이제 건물이고요. 2020년 4월 이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상 7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총 148세대 대단지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방 하나에 복층형 침실이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단층이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거 공간과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공간과 생활 공간을 나누는 복층형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고 당연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은 다 갖춰져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대로변에 있고요. 건물 설명에서도 들어봤듯이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복층형 구조로 들고 오셨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1억 3, 4천에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2억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 가지고 나온 매물은 다 복층형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1억 7,3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때는 전세가가 1억 5,500만 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 1,800만 원이면 전세 끼고 투자 가능할 거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받듯이 이렇게 하는 이제 월세 투자도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올라가도 이번 물건은 1억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유의점도 체크해 볼 것 같아요. 예, 이제 유의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가 투자금이 1,800만 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1,8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약금 10%는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전세가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딱 2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해서 덤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윳돈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좋지 않겠다. 이것도 좀 유의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피스텔 정보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도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에 자리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2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내 7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천만 원, 이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61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690만 원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신촌에 있는 투자처를 들고 오셨습니다. 왜 이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입지와 호재로 설명드릴게요. 예, 설명하겠습니다. 신촌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이제 보스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명문 사립대들이 그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뭐 이대라든가 연대, 홍대, 뭐 서강대 이런 명문 사립대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스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신촌 무슨 아파트, 신촌 무슨 주상복합 이렇게 그 건물들이 이제 분양을 할 때 그 앞에다 꼭 신촌자를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촌의 프리미엄을 얹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가 이 정부의 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완성이 되어지면 3만 세대라는 그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주변이 홍대 상권과 신촌 이대 먹거리 상권을 이미 이제 확보하고 있는 아주 입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주 인구 자체가 3만 명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상권은 더욱더 활발해지니까 그것이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이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군뿐만 아니라 2호선 라인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종로, 마포 등 이제 중구에서 이동할 수 있는 업무지구에 있는 수요들까지 이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가격이 피크를 치는 시점은 앞으로 10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강대교를 바로 건너가야 되면 여의도가 되겠죠. 그리고 왼편으로는 상암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직장인들이 거주지는 이 신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 그다음에 뭔가 먹거리, 친구를 만나는 약속 장소로 정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군 수요와 그다음에 직장인 수요들을 그것도 고소득의 직장인 수요 등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연대 정문 2호선에 대한 프리미엄도 가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선 어쨌든 2호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지역이 매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제 신촌 도시재생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경쟁력이 있냐면 주변에 경쟁 물건들이 없다는 거죠. 주변에 다 노후화되어 있고 독보적으로 이제 대단 위에 오피스텔로 랜드마크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기 살고 싶다라는 이러한 기분들이 들게 하는 그런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대 옆으로 가면 이제 홍대 이제 먹거리와 신촌 먹거리를 그대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인들의 수요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주변의 상암동과 여의도의 고소득층이 이제 우리의 세입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프리미엄급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촌 프리미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젊은 층도 상당히 많지만요. 고소득층도 거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살고 싶을 만한 건물로 지어질까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신촌에서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 이 정도인데요.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는 높은 빌딩이고요. 총 222세대 대단히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로변 바로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토지 가치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곳에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욕실 등 이렇게 다 갖추어 있고 막상 가서 보면 원래 우리가 있는 등기상의 면적보다 굉장히 넓어 보인다. 이런 구조로 잘 뽑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10년 후 가격이 피크를 찍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럼 10년 전 현재 오늘 가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 현재 오늘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2,300만 원이고요. 다소 원룸인데 이렇게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세가가 2억 1,000만 원이라는 거의 90% 육박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1,300만 원이라는 신촌 한복판에 1,3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겠고요. 월세 굉장히 높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까지 예상되어지니까 꼭 시세를 확인하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천동에 위치할 오피스텔 정보 들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일부 함께 하셨고요. UNS 하우징 신경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